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빡세게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은 좀 힘들 거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마인드맵 특강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마인드맵이란 단어 자체가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가 따로 놀려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게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전체 이제 전범위에 대한 복습을 하실 때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강이든 형강이든 강의 자료가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원본인 거고, 하나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쭉 끄적끄적 거려봤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그 조그만한 글씨로 제가 필기를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사무실 한번 가면 그 녹화 버튼 한 번만 누르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눌렀나요? 네, 됐습니다. 왜 그걸 미리 안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남으시죠. 어디까지 했지? 너 때문에 제가 까먹었잖아요. 그 교육 자료가 아무리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물은 뭔가 이제 언어를 표현을 할 때 미리 말할 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잖아. 여길 까먹은 거야 지금, 그 다음 멘트를. 요게 이렇게 고리고리를 잡아서 딱 말을 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우 씨. 자, 이어서 얘기를 할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또는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흐름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하면은 대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정리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거를 쭉 잡고 복습을 들어가는 게, 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더 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얘도 이제 항상 교재에 그 단원별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작은 글씨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넣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쪽에다가 주된 목적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제 연결선이나 화살표나 이런 것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전체적인 스캔,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두면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뭐 간략한 식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다뤄드리고 할 건데, 거기는 주가 아니에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다, 거기가 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내가 막 그 필기된 것처럼 막 이것저것 식도 쓰고 막 이런 그거를 필기하거나 받아쓰기 하는 거는 오늘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남이 필기해 놓은 자료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물리니까, 물리라는 과목에서는 남이 정리해 놓은 노트, 남이 정리해 준 필기 자료, 그거는 내 거는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시험 막판에 학원별로 나눠주는, 저도 만드는데 뭐라 그래야지, 요약집? 거기서 시험이 다 나오냐? 뭐 한 8개, 9개 나오겠죠. 근데 그거 본다고 맞추진 못해요. 내가 정리한 거 아니니까.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축약한 게 내 거인 거지, 이미 축약된 거를 그냥 보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물리는 본인이 양을 좀 줄여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먼저 잡고,
제 얼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요약도 굵은 거 위주로 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리에서 다루는 대상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물체하고 빛이죠. 그래서 물체, 빛. 빛은 이제 시험용으로는 완벽한 동의어가 전자기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역학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또 했었고 정의를 했었으니까 물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 점 하나, 입자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질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게 되면은, 근데 그 모여 있는 상태가 딱딱하면은 강체라고 하는 거고요.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되면 유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체가 시험용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용으로. 이상 유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상 기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죠. 입자에 관한 역학을 다루는 걸 질점 역학, 즉 전반부, 개념편 교재의 전반부에 정리되어 있는 질점 역학이 있고요. 그리고 강체에 대한 역학을 다루는 게 강체 역학이 되는 거죠. 또한 이상유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우리가 유체 역학, 그리고 꼭 이렇진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시험용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상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기체 연력학, 이렇게 역학이 총 교재 기준으로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기본 강의 때도 첫 강의에서 잔소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순위가 여기입니다. 얘도 역학이고 얘도 역학이고 얘도 역학이고, 전자계학이나 파동학, 현대물리에서도 역학적인 내용이 계속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늘 베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 역학, 고전 역학 내지는 질점 역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단원을 내가 학습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면은 질점 역학에 대한 거를 짧게라도 아주 특정 파트 하나만이라도 조금씩 보고 전자계 보고, 한 10분만 들여도 5분만 들여도 상관없으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자꾸 들여다 봐야지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는 전하를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띄게 되면 그때 다루게 되는 게 전자계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하가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하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전자기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체가 진동을 하거나 빛 자체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건 진동 자체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공간에다가 진동을 전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트가 파동 파트가 되죠. 그리고 빛과 물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현대물리에서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